네, 이제는 5개 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쉬셨나요? 네, 하지만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남은 5개 팀의 발표자들은 제대로 쉬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6번째 발표할 팀을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발표팀은 RPG 런입니다. RPG 런은 시간 연장 아이템을 사용하여 2분이 추가된 시간 9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RPG 런의 영상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게임은 RPG적 요소와 런게임적 요소를 결합한 게임입니다. 크리에이티브와 아두대 미디어 학부생이라는 의미의 S를 붙인 크리미즈. 이 게임에서 액션성의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통과하게 된다면은 많은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지 않은 성적을 받게 되더라도 저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인디게임 제작팀 크림즈의 대표 윤병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RPG 런이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인 마법사 리아는 불운한 사고로 인해서 던전에 빠지게 됩니다. 던전을 헤매던 리아는 우연한 계기로 이 그림처럼 전설의 무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리아가 이 전설의 무기에 손을 댄 순간 어디선가 튀어나온 몬스터들에 의해서 쫓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리아를 조정해서 던전을 무사히 탈출하는 것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RPG런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RPG의 성장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런게임의 달리기라는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조작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RPG런을 3가지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먼저 적의 공격을 피하고, 그리고 적을 공격하기도 하며, 또한 필사적으로 달리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게임의 화면인데요. 여러분들은 저기 보이는 이동 버튼을 통해서 좌측, 중앙, 우측의 세 라인을 이동할 수 있고요. 또한 저쪽에 보시는 달리기 버튼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필사적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 버튼 주위에 있는 3개의 스킬 버튼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하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판 한 판 게임을 즐기면서 경험치와 골드를 획득하면 이를 통해서 캐릭터를 성장할 수 있는데요. 스탯, 스킬, 그리고 더욱 강력한 장비 아이템과 다양한 스킬 특성으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RPG런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RPG런이 가지는 차별성 그 첫 번째는 바로 레깅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도 달리기를 하다가 체력이 빠지면 그럼 점점 뒤로 뒤처지겠죠? 저희 RPG런의 캐릭터 또한 마찬가지로 몬스터에게 맞거나 혹은 스킬을 사용하거나 혹은 체력이 점점 감소했을 때 뒤로 뒤처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몬스터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더욱 위험해지겠죠? 여러분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런 버튼을 누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체력이 빠졌을 때도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체력을 소모하듯이 런 버튼에도 체력이 일정량 소모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몬스터로부터 거리를 벌리고 빠르게 게임을 플레이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차별성, 그것은 바로 보너스 타임인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런게임을 하면서 쫓거나 혹은 쫓기거나 하는 2가지 상황 중에서 한 가지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RPG런에서는 이 2가지 상황 모두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몬스터를 처치하고 혹은 콤보색을 쌓았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보너스 포인트를 일정 수준 이상 모으게 되면 보너스 모드가 이렇게 발동이 되게 됩니다. 보너스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평소에는 쫓기던 플레이어가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역으로 몬스터를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 여러분들은 체력을 회복하거나 동전을 먹고 또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상황이 반전되는 옥수의 통쾌함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RPG런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다양성의 즐거움인데요. RPG런은 여타 런게임과는 달리 특색 있는 스킬을 가진 캐릭터들과 다양한 패턴을 가진 몬스터를 통해서 그 다양성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개발된 마법사 리아라는 캐릭터는 강력한 화염 마법을 통해서 한 방 한 방에 적을 쓰러뜨리는 캐릭터지만, 두 번째로 제작된 마커스라는 캐릭터는 보시면 적을 느리게 하는 화살을 쏘거나 혹은 관통하는 화살을 쏘므로써 적을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캐릭터가 현재 기획 단계에 있고요. 지금 다양한 패턴의 몬스터 또한 RPG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점프를 해온다든지 때로 몰려온다든지 혹은 심지어 뒤에서 다가오지 않고 공격하는 몬스터 또한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력한 패턴을 가진 보스 몬스터가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을 일깨워 줄 겁니다. 자, 다음은 RPG런이 가진 시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2016년도 상반기 월별 매출 탑 24순위의 게임 장르를 분석한 결과 총 72개의 게임 중에서 38건이 RPG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희는 RPG가 얼마나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는 게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RPG런이 단순히 RPG만 가지고 이 대열에 들 수 있느냐? 물론 이건 아니겠죠. 저희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런 장르와의 조합을 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4년에 출시한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그리고 그 밖에 많은 파생작 런게임들을 통해 저희는 이미 런게임이 가진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런게임과 RPG 게임의 조합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밖에도 저희는 다른 런게임과는 달리 다이나믹한 뷰, 그리고 독특한 뷰를 통해서 캐릭터성이 강조되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저 여러분들은 다른 런게임보다 더욱 상황에 몰입하게 되고 도망친다는 재밌는 설정을 좀 더 게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이런 캐릭터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 또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자기 캐릭터 외형에 돈을 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캐릭터의 무기 아바타나 캐릭터 컬러링, 심지어 더욱 나아가서는 캐릭터의 외형 아바타까지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도록 하는 수익 모델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효율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버프 아이템을 수익화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존의 불편한 뽑기 형식의 과금이 아닌 자신의 캐릭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게임을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과금 환경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현재 개발 4개월 차이고요. 현재 9월에 게임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2016년 4분기에 들어서 게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컨텐츠를 추가하며 로컬라이징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고요. 준비한 짧은 영상 보면서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RPG런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주신 RPG런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집계된 모의 펀딩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을 바라봐 주시길 바라고요. 모의 펀딩 금액 띄워주세요. 네,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혀 최종 점수가 아니므로 신경 많이 쓰시지 마시고 우리 모의 펀딩을 해주시는 관객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내가 정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사위원분들과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도록 할게요.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던전은 한 가지 구현된 걸로 보이고, 그런데 일정 계획상으로는 이제 던전 쪽도 계속 더 작업을 하실 예정인 걸로 보이는데, 던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면요. 저희는 현재 스테이지를 총 4가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의 몬스터들이 달라지면서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토리 모드와 무한 모드 등을 통해서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저희가 1차 심사 전까지만 해도 기획, 프로그래밍, 아트가 각각 한 명씩인 팀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1차 심사 이후에 그래픽 리소스 부분에서 좀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현재 3명의 그래픽 팀원을 추가로 섭외해서 총 6명의 팀원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저도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보기에는 그냥 넌 게임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게 롤플레잉이 들어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RPG 요소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서 몬스터가 점점 더욱 강력해지게 되는데요. 플레이어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캐릭터의 스탯 포인트를 올리고 스킬을 레벨업 하면서 데미지를 올릴 수 있고요. 또한 강력한 장비 아이템을 통해서 체력을 올린다든지 스킬 쿨타임을 감소하든지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킬 특성을 통해서 스킬을 좀 더 세분화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획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는 파이어볼에 대한 특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파이어볼을 적한테 맞췄을 때 화상 상태를 남기는 특성이 있다든지 혹은 발 밑에 불의 발판을 만들어서 뒤로 다가오는 적을 또 공격할 수 있다든지 하는 특성을 통해서 성장적인 요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뷰 구성상 그리고 캐릭터가 이렇게 잘 보여서 아까 말씀하신 캐릭터성 살리기도 좋을 것 같고 제 질문은 RPG 런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RPG 유저나 런 유저에게 이 게임이 소구할 것이냐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코어 펀 부분은 슈팅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 이동 방식이니까 코어 게임로만 보면 이 라인 이동 방식이니까 이 조작이나 이런 한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아까 이제 근거리, 원거리, 보스 3가지 패턴의 적들만 나올 텐데 그럼 이제 만약에 슈팅적인 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슈팅은 패턴들이 다양해야 재밌을 텐데요. 저희 이 부분을 몬스터의 좀 다양화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자 했는데요. 현재 지금 보여지는 몬스터가 단순히 3가지 정도밖에 없지만 리소스만으로 제작되어 있는 몬스터는 추가로 3종이 더 있고요. 이 밖에도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몬스터라든지 혹은 플레이어의 공격을 피하면서 이동하는 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슈팅 게임적인 요소를 좀 더 강화하고 재미를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제안 같은 건데요. 여기 이제 방청석에서도 올라오는 얘기도 있고, 좀 전 이제 RPG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목이 RPG런이 아니라 좀 다른, 좀 더 센스 있는 제목이면 좋겠다. 네. 는 이제 좀 의견이 올라왔는데, 저도 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저희도 RPG런이라는 이름이 최초에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이런 장르의 융합을 통해서 게임을 하자라고 만들었을 때 정해진 이름이고 이후에
이 RPG런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보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뭐 도망쳐요 던전, 뭐 탈출하자 던전 막 이런 여러 가지 샘플을 내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저희가 지금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재밌는 게임 이름이 나온다면 그걸 채택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RPG 런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RPG와 런의 조합 그리고 또 캐릭터를 잘 살렸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성적 계속해서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모의 펀딩 순위를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는 가디언즈, 2위는 마녀의 샘2, 3위가 스페이스 돔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종 순위가 아닌 점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본인이 응원하는 게임이나 팀이 조금 저조하거나 이 순위에 없다면은 실시간으로 금액 변동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7번째 발표 순서를 들어봐야겠죠. 아까 발표 순서 변경권을 사용하신 블랙이츠 크래프트가 발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블랙이츠 크래프트의 영상 먼저 만나보실게요. 블랙이츠 크래프트는 저와 친구 이렇게 저희 둘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입니다. 좀 다시 해야겠네. 고딕 스타일 비주얼이 특징인 액션 RPG 게임입니다. 스타일리시 고딕 액션 네,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그걸 활용해서 그런 좋은 실력인 분들부터 해서 더 좋은 게임으로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다른 게임과 다른 특징이 있다. 다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게 봐주시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이츠 크래프트의 발표를 맡은 쿼트로기어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쿼트로기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석호 대표와 저 2명으로 이루어진 독립개발사고요. 2001년부터 만나기 시작한 15년지기 친구입니다. 네, 두 사람에서 이제 2014년부터 우리끼리 이제 뭔가 인디로 독립을 해서 우리들만이 만들 수 있는 게임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블랙이츠 크래프트를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 두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뒤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게임들을 개발을 했고요.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DJMX 포터블 2와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얼마 전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최근에 발매한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석호 대표가 디렉터를 맡고 제가 아트 디렉팅을 맡았던 큐럴의 마법 도서관이 있습니다. 99년부터 1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장르와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개발을 해왔고요. 저희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제가 각종 리듬 게임에서 제작을 했었던 다관적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기술과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을 개발했던 이석호 대표의 액션이 강조된 게임 디자인 능력을 합쳐서 스타일리시한 고딕 2D 액션 RPG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블랙이츠 크래프트의 발매 예정 플랫폼은 우선 얼마 전에 이제 4천만 대가 판매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죠. 플레이스테이션 4와 그다음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엑스박스 1과 스팀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로 이제 iOS라든가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으로도 개발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블랙이츠 크래프트의 모티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콘솔 시장이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강세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특히 이제 영미권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에드가 앨런 포라는 굉장히 영미권에서 유명한 소설가죠. 그 소설가의 작품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까마귀라든가 아니면 검은 고양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그 작가의 작품들에서 유명한 키워드를 갖다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드가 앨런 포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어셔가의 몰락이라는 작품을 베이스로 깔고 있고요. 최근에 뭐 영드 셜록이라든가 그런 드라마들처럼 옛날 작품들을 현대적 감성에 맞춰서 리파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약간 그런 노선을 노리고 있고, 이제 어셔가의 몰락이라는 스토리를 베이스로 해서 그 이제 지하에 저택 지하에 악마가 잠들어 있었다. 근데 그 악마가 이제 깨어나면서 주인공인 마녀인 리지아도 같이 함께 잠에서 깨어나서 어셔가의 저택을 둘러싼 음모를 파헤쳐가는 이야기가 이제 기본 시나리오가 되고 있고요.
비주얼적인 설계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조각들을 이제 한 장으로 합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림이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 비주얼적인 특징으로 삼고 있고요. 고딕 앤 그로데스크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타 중세 판타지 몬스터들을 갖다가 고딕풍으로 리파인한 디자인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고딕 복고 스타일인데요. 실제로 해외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를 했을 때 저런 고딕풍의 로리타 드레스라든가 영국풍 정장을 입은 캐릭터 같은 것들이 여성 유저들에게 굉장히 큰 환호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비주얼 특징으로 더더욱 살리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르누보풍의 UI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아이템을 디자인을 할 때도 일반적인 그냥 포션 같은 느낌이 아니라 향수병 같은 느낌으로 여성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전 특징적인 디자인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스템적인 특징이라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방이 여러 가지 무기로 변화하는 것들을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삼고 있고, 실제로 이 장면을 해외에서 공개했을 때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거든요. 이제 단순히 이제 게틀링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창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도끼 등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제 강력한 흑마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나리오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얻고 그것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장 요소인데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레벨업을 통해 얻는 스탯들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인 액션을 강화하는 전사계 캐릭터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 흑마법을 강화하는 마법사계 캐릭터로 키울 것인가, 이제 유저가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네, 아이템 제작 및 악마 소환인데 이거는 수집 요소이기 때문에요. 게임을 하면서 얻는 각종 재료들을 갖다가 이제 마녀의 공방에서 조합을 해서 아이템을 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동료 악마를 소환해서 함께 싸우는 동료들을 소환하는 콜렉션 요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카르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나리오 베이스의 게임이다 보니까 단순히 한 번 플레이하고 끝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선과 악의 성향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엔딩이 변한다든가 아니면 각자 얻을 수 있는 각 성향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스킬들이 나뉘어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러 번의 반복 플레이 요소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는 지스트와 국민지 커넥트 등의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해외 시장을 노리다 보니까 해외 행사들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GDC, 동경게임쇼, 비트 서밋, 그리고 얼마 전에 했었던 팍스 이스트 같은 행사에 전시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행사들을 통해서 이제 퍼블리싱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팍스 이스트 같은 경우에 트위치 방송 등도 했었고, 이거는 이제 그 SCK 대표이신 카워치 대표님과 찍은 사진도 있네요. 이제 동경게임쇼에서는 굉장히 빛나는 인디게임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반응을 바탕으로 일본은 특히나 코믹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소개해주신 블랙이치 크래프트 팀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재 모의 투자 영상 영상 있으신가요? 예, 영상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소개해주신 블랙이치 크래프트 팀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현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투자 금액, 총 금액 발표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5,5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5,500만 원 정도로 아직 모든 인원이 투자 금액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6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석으로 마이크 넘기도록 할게요. 콘솔이나 뭐 스팀 같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플랫폼으로 출시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네. 그런 이제 플랫폼의 경우는 소니라던가 MS라던가 벨브 같은 플랫폼 홀더와 어느 정도 이제 입점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지 출시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뭐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셀프 퍼블리싱으로 퍼블리싱을 하기로 일단 얘기가 돼 있고요. 북미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 현지 퍼블리셔들과 이제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시기도 하고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퍼블리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셀프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홀더인 그 뭐 소니나 뭐 MS나 뭐 벨브 쪽에 이제 그러니까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서드 파티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 아,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별로 네. 그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분이 시나리오 계획을 어떤 경험을 가지신 분이 기획하고 계시고 개발 인력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계신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인력은 이소코 대표와 저 일단 2명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드벤처 게임들을 만들어봤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소코 대표와 저가 이제 공동으로 집필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무래도 지금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어드벤처 게임 만들었던 걸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한 6년 전쯤에 발매를 했었던 하얀섬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기반인 어드벤처 게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시나리오적으로 어느 정도 호평을 받은 바 있어가지고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2명이서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작이라던가 사실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뭐 네임만으로 두 분이 뭉치셔가지고 게임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투자라던가 아니면 중간에 뭐 새로운 멤버 합류라던가 이런 기회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인디 개발사 형태로 정말 두 분이서 스텔스로 이렇게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좀 이유도 듣고 싶고 아니면 향후의 성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약간 유의미한 이제 전략적 투자나 어떤 재무적 투자를 만나서 회사를 좀 확 키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또 약간의 인디 스타일로 어떤 소수의 게임들을 되게 이렇게 성장해 가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두 사람이서 지금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가장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콘솔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고 현재로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임이 콘솔 게임일 뿐이고요. 향후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라든가 그런 계획을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세상에 한번 보여주자라는 게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단기 목표라고 한다면 일단 인디스럽게 가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스마트폰 플랫폼 지원은 그럼 내년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콘솔로 발매를 한 이후에 아무래도 스마트폰 쪽은 사양이라든가 아니면 해상도 같은 이슈들이 있어서 추가 작업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우선 콘솔 쪽으로 발매를 하고 그 이후에 모바일 플랫폼으로 발매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마 유료 다운로드 타이틀로 서비스를 할 것 같은데 싱글 그러니까 멀티플레이 없이 아마 싱글 플레이만으로 아마 진행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전체 스테이지 수나 이제 플레이 타임 정도가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플레이 타임은 현재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주인공 플레이어는 2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1명 분량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추가 주인공 작업 중이고요.
이후에 아무래도 파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한의 탑 같은 추가 엔드 컨텐츠를 기획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전체적인 플레이 타임은 아무래도 20시간 이상의 볼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블랙이치 크래프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7개 팀이 발표를 마쳤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모의 펀딩 순위가 블랙이치 크래프트가 2위로 올라서면서 무서운 기량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7개 팀 모두 각기 다른 매력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8번째 팀은 누가 발표를 하게 될지 추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째 발표팀입니다. 몬스터 사커입니다. 자, 몬스터 사커 팀은 마이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소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사람끼리 자신의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대결을 하는 그런 축구 게임입니다. 실시간 대전 몬스터 사커. 네, 저희 주식회사 폰은 4대 보험 가입자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인데요. 네이버 베타존을 통해서 베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재미는 확실히 재미가 있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몬스터 사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폰 대표 김철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게임 좋아하십니까? 여기 여성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축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당연하지만 축구 게임은 혼자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둘이서 플레이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몬스터 사커라는 축구 게임입니다. 몬스터 사커는 스마트폰에서도 둘이서 축구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몬스터 사커는 둘이서 플레이가 가능한 실시간 대전 축구 게임입니다. 그 밖에도 몬스터 사커만의 특징이 크게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축구 게임과처럼 플레이를 하다가도 캐릭터의 특징에 부합하는 필살기를 사용해가면서 경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리오처럼 캐릭터가 2배 이상으로 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앙선에서부터 에네르기 슛을 쏘기도 하고 이를 막는 성벽 필살기도 존재하고요. 심지어 배를 띄워서 주변의 선수들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일반적인 리얼리티 축구 게임과 차별화되게 악마 캐릭터나 심지어 야구 선수, 섹시한 바니걸, 고양이 같은 캐릭터들로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쾌한 축구 게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몬스터 사커의 특징 3가지를 다시 한번 축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사커는 스마트폰 플랫폼의 실시간 대전 축구 게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이 유사하게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사람끼리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끼리 서로 대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번째 특징으로는 리얼리티 축구 게임과 다르게 화려한 필살기를 사용해가면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살기 시스템을 통해서 역전의 재역전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필살기의 상성 관계와 필살기 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적인 상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특한 이름과 외양을 가진 캐주얼 캐릭터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멀티리그라는 실시간 대전 축구 게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당연하지만 사람들끼리 플레이를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싱글 리그와 스테이지 모드 모두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 게임이라면 어느 게임이나 가지고 있는 스쿼드 컨텐츠 역시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컨디션과 부상, 그리고 선수의 스탯 능력과 포지션, 그리고 필살기 조합을 통해서 선발 선수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즉 선발 선수 이외에도 다양한 선수들을 키워야 함을 의미하고 몬스터 사커가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몬스터 사커는 RPG 게임과 유사한 성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 플레이와 강화를 통해서 1차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선수들이 맥스 레벨에 도달했을 때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진화는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가능하고요. 더 이상 진화가 불가능할 때 한계 돌파를 통해서 2차, 3차, 4차 무한 창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게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시스템을 게임을 해야 하는 목적성과 지속적 플레이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강화 진화 한계 돌파를 하는데 부족한 선수 카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질 좋은 선수 카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획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캐릭터 성장 이외에 부족한 능력은 아이템으로 보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은 장착 아이템과 엠블럼, 유니폼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아이템 역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만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축구공과 골드라는 재화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정액권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재화를 획득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몬스터 사커는 게임 인재단에서 탑리스트 2회에 들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많은 게임 잡지에 실렸었고요. 그리고 2015 G스타나 굿게임쇼, 이치게임쇼, 그리고 네이버 베타존에서 몬스터 사커가 재밌다라는 점을 입증받았습니다. 네, 몬스터 사커는 현재 뉴스 이벤트, 그리고 클럽 레벨, 우편, 기타 등등 일반적인 게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가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5월 11일 날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고 현재 게임 모비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몬스터 사커의 발표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현재까지 모인 모의 펀딩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까지 모인 펀딩 금액은 5,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초반인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현황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사위원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게임 자체가 이제 원투원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결국 이제 모르는 분들하고도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대전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네. 결국에 어떤 리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약간의 e스포츠 방식 이런 네. 걸로도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셨던 거나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플랜들 이런 것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실 e스포츠까지 가능하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쪽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요. 몬스터 사커는 애초에 스마트폰에서도 사람들끼리 서로 축구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멀티 리그 모드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저희의 메인 게임 플로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친구들끼리 대결을 통해서 다른 재미있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싱글 리그와 스테이지 모드 역시 현재 게을리하지 않게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마는 4종류, 배경 테마는 4종류 정도 되고요. 캐릭터는 현재 37종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대전 게임이면서 이런 축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느 쪽 방향에 대한 무게를 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타겟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의 컨트롤십에 대한 부분과 네. 그다음에 선수라든지 이런 트레이딩에 의한 전략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로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게임의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네네. 보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방향이나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멀티플레이 모드는, 그러니까 멀티리그 모드는 사람들 간의 실력에 최대한 맞춰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모드나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고요. 대신에 채팅이나 이런 모드를 통해서 상대방을 약올리고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능들은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싱글리그 모드 같은 경우는 오토 모드가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굉장히 유연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좋은 선수를 가지면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각 사람들의 실력, 그러니까 컨트롤 능력을 업그레이드함에 따라서 더 좋은 선수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일반적인 축구 게임보다는 좀 많이 높습니다. 굳이 비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선수빨이 30%, 그리고 컨트롤빨이 7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토모드 같은 경우는 그 판정을 서버에서 다 하나요?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거를 그냥 AI가 대신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되나요? 오토모드는 철저하게 AI가 조작을 하고 AI끼리 대결을 할 수 있고요. 컨트롤 모드는 일반적인 피파나 위닝 게임과 같이 직접 자신이 조작을 하고 자기가 플레이하는 한 명의 캐릭터만 직접 조작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자동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토 플레이를 구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플레이어 개입이 전혀 없는 경우는 네. 보통 서버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결과만 보여주면 클라이언트에서 네. 재생하는 방식이 네.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클라이언트에 붙어있는 AI가 조작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느 쪽인가요? 제가 하고 있는 경기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 쪽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리그 모드 같은 경우는 다른 팀들도 서로 계속해서 대결을 해서 순위권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전자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는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경기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값을 실제로 반영을 받습니다. 이런 좀 액션성이 높은 네. 실시간 게임 플레이의 경우는 네. 사실 온라인에서도 동기화를 맞추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모바일의 경우는 사실 더 이제 동기화를 맞추기 힘든 부분, 그리고 네. 중간에 이제 끊어졌을 때 처리 같은 것들이 좀 네.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R&D를 하셔서 해결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심을 하고 있어서 네이버 베타존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제가 요즘에 즐겨하는 게임인 클래시 로얄이라는 실시간 대전 게임이 있는데, 클래시 로얄에 버금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축구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한 사람은 플레이를 하고 또 한 사람은 터키에서 하든지 중국에서 하든지 전혀 무리하지 않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몬스터사커 팀에게 큰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유쾌한 축구 대전을 설명해주신 몬스터사커였습니다. 이제는 2개 팀만 발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9번째 팀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째 발표할 팀은 프로젝트 6입니다. 프로젝트 6 팀은 마이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아까 시간 연장 아이템을 사용하셔서 총 8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으로 프로젝트 6를 만나볼게요.
저희 프로젝트는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게임입니다. 한국말인가? 말하면서도 이게 신생 스타트업이니만큼 잠깐만 다시 해도 될까요? 네. 뽑아주세요 밖에 없는데. 개발 초기에 저희가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PC를 다 구매하지 못해서 개인의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따뜻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맘모식스의 우승훈입니다. 네, 저희는 작년 여름에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맘모스 회센터에서 함께 하기로 한 6명, 그래서 맘모식스라는 이름을 가진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C온라인을 개발한 그리곤 엔터테인먼트 출신들이고요. 이후에 넥슨 그룹에서 레전드 오브 블러드라는 MMORPG를 개발, 서비스한 핵심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여 년간 집중해온 장르는 RPG인데요. 이번에 모바일 플랫폼으로 RPG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모바일 RPG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뛰어난 비주얼 퀄리티. 둘째, 모바일에 특화된 플레이 패턴. 그리고 셋째, 긴장감 넘치는 습격. 이 3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 저희 게임의 이름은 프로젝트 6입니다. 그럼 먼저 비주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리얼 엔진 4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리얼 엔진 4의 장점은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잘 꾸며진 배경에서 이런 퀄리티로 캐릭터가 몬스터를 사냥해도 핸드폰이 버벅이지 않는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저희는 이 엔진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적화된 최고의 그래픽으로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레이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어디에서 모바일 게임 많이 플레이 하시나요? 그쵸, 여기 다 나와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플레이를 하는데요. 모바일 게임 일반적으로 심심할 때 잠깐씩 자주자주 플레이하려고 다운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게임들, 특히 RPG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RPG에서 요구하는 성장들, 뭐 스테이지 뺑뺑이를 돌고 아이템을 모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접속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죠. 저희는 모바일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은 유저의 플레이 패턴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저희 게임 프로토타입의 로비인데요. 보시면 캐릭터가, 네, 좀 느리게 나오는데요. 캐릭터가 몬스터를 알아서 찾아가서 사냥을 하고 보상을 스스로 생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AI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성장은 유저의 노가다, 과도한 시간 투자 없이 스스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컨셉이고요. 유저는,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접속해서 캐릭터가 알아놓은 보상을 회수해서 그것으로 레벨업 하시고 스택 강화하시고 아이템,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러시면 됩니다. 이러한 AI 성장은 직접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아도, 심지어 제가 오늘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계속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은 캐릭터에게 맡겨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에 접속해서 어떤 재미를 플레이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제가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AI로 성장하고 있는 다른 유저의 캐릭터를 찾아내서 그 캐릭터가 모아놓은 보상을 약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저희 게임의 핵심 요소인 습격입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에서 때리고 빼앗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건 없다. 네, 실제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경찰서 가죠. 그런데 게임이니까요. 네, 저희는 이 습격은 과거 PC 온라인 시절에 핵심 콘텐츠를 불리던 PK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저희 게임은 추적, 잠입, 액션, 습격 게임입니다. AI로 성장하고 있는 목표를 찾아내서 그 목표인데 걸리지 않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힘과 전략으로 제압하는 것이 핵심 컨셉입니다. 먼저 공격, 습격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게임 내에 있는 나무 그늘, 바위 틈, 벽 뒤에 잘 숨어서 접근하는 조작이 필요하고요. 그 뒤에
뭐 죽은 척하기나 은신 같은 스킬들로 적이나 몬스터에게 안 걸려야 되고, 마지막에 가까이 접근해선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쓰러뜨리기 위해 각종 공격 스킬들을 전략적으로 세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평소에 이런 습격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대응할 수 있는 패턴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은신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딕텍팅 같은 스킬들을 내가 어떤 빈도로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하고, 더불어서 방어나 회피 그리고 역으로 공격하는 스킬들을 세팅을 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끌지, 그리고 사냥터 간의 이동이나 텔레포트 등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도망을 다닐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 게임의 습격은 공격자의 신중한 조작과 스킬 운용, 그리고 방어자의 대응 세팅이라는 힘과 전략이 격돌하는 한판 승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격자인 동시에 방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저한테 들어올지 모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쓰시면서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네, 한 줄로 저희 게임 요약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6는 언리얼4 엔진으로 개발해서 눈이 즐겁고 AI 성장을 통해서 모바일로 하기 좋은 추적 잠입 액션 습격 게임입니다. 작년 12월에 프로토타입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여름이 오기 전에 알파 버전을 완료할 계획이고, 지난달에 넥슨하고 이야기가 좀 잘 되어서 퍼블리싱 우선 협상권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조건으로 지금 넥슨 파트너즈 센터에 입주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이 되기 전에 베타 버전을 완료할 거고요. 그 사이에 SI나 시리즈 A 같은 투자 유치를 해서 약 10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크리스마스 전에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 글로벌 원빌드 런칭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플레이 영상 보시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프로젝트 6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6에게 현재까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신 금액은 얼마일까요? 금액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까지의 펀딩 금액은 5,380만 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 지금까지 투자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6의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네, 발표 잘 봤습니다. 발표 굉장히 재밌게 하시네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거가 좀 있는데, 아까 습격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유저가 숨어 있고 다른 유저는 그 유저를 찾고. 저희 일단은 습격은 대상이 되는 유저는 AI로 성장하고 있는 소위 오프라인 상태에서만 그 AI 검색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을 때 AI로 성장하고 있을 때 그 대상에 검색이 되고요. 그러면 습격을 하려는 유저는 그 대상이 되는 유저를 찾았다고 하면 사냥터에서 그 캐릭터는 알아서 사냥을 하고 있을 거고, 제가 처음 시작점에서 그 유저가 사냥하는 데까지 몬스터들이나 각종 뭐 장치들에 걸리지 않으면서 잠입을 해서 그 AI를 찾아가게 되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냥터에 있는 거지요. AI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같은 사냥터에 내가 접속을 해서. 기본적인 방식은 M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전투를 하고 있다고 세팅해 놓은 지역에
남이 나를 습격하려고 에모 방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방에 있는 보스가 네. 이 AI 유저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방을 선택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제 유저 레벨 따라서 이게 매칭을 시켜야 될 텐데. 네네. 그런 매칭 로직은 따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 아, 네네. 저희는 이게 이제 뭐 막조랩도 네네. 털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네. 네. 매칭에 따라서 이렇게 그 랭킹을 사실 둬서 이런 PVP를 얼마나 잘했는지, 네가 잠입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랭킹 점수를 부여를 할 거고요. 이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랭크를 나누고 그 랭크의 뭐 카테고리에 따라서 매칭을 해주는 랭킹 매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모 스타일이고 네. 자기 그 접속을 하지 않을 때도 내 AI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레벨업이나 보상들을 먹고 있고, 그죠? 네네. 그리고 그 AI들은 다른 유저들한테 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에모 같은 방 안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게 기본 시스템인 거고. 네. 그렇군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네,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 오셔서 놀랐는데요. 저희는 한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완료한 단계고요. 네. 알파 버전을 지금 현재 여름까지 개발하려고 하는데 알파 버전이 완료되면 한 40%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AI 패턴이라던가 뭐 스킬의 각종 펑션들, 가장 베이스가 되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어서요. 실시간 PVP도 되는 거죠? 실시간 PVP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서 사냥하고 있는 것이 습격당해서 털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대신 뭐 실시간이 아니지만 뭐 내가 털린 것들을 왜 털렸지? 라고 해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리플레이 같은 기능은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투를 해서 이제 이기는 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네. 습격을 해서 내가 이제 약탈을 하는 부분은 이제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방어하는 측도 이제 재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고려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의 재미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투 스킬들을 세팅한다. 그리고 별도의 저희는 게임 현재 상태는 그런데요. 공격자가 들어와서 저 멀리 사냥하고 있는 AI를 발견하면 사냥하는 AI는 알아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계속 HP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몬스터한테 걸려서 몬스터랑 싸우거나 하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 AI가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체력이 얼마나 다른 동안 들어가느냐, 안 걸리고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반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체력을 얼마나 회복할지, 적이 들어왔다는 낌새를 차렸을 때 사냥터를 텔레포트해서 도망갈지, 아니면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방어는 어떤 것으로 할지, 이런 스킬들의 순서들이나 배치들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시간으로 대응되는 건 아니고 세팅해 놓은 대로 네네. AI가 그 부분에 수수는 진행하게 되고 나중에 리뷰를 할 수 있는 형식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뭐 옆에서 장원상 대표도 물어봤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 게임이 추구하려고 하는 엔딩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 한번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상용 엔진을 쓰면서 굉장히 유저에 대한 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리얼타임 그 PVP 모드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시장에서의 그 굉장히 그 제한성을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이제 빼고 시장을 좁혀가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리얼타임을 제한 이유는 저희 게임이 최초에 이 습격이나 무언가 빼앗는다라는 모티브를 받았을 때 게임이 클래시 오브 클랜이고요.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뭔가 내가 알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날 털어갔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평소엔 준비를 하고 들어갈 땐 조심해서 들어가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엔드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PVP, PK 그리고 습격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제공해서 랭킹으로 계속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잠입을 잘하는 사람인지, 강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잠입을 잘해서 얼마나 남을 소위 털어가는 걸 잘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의 랭킹을 겨루는 게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수고해주신 프로젝트 6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팀만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 팀은요. 뽑아주세요 팀입니다. 마이크를 착용하시고 저희는 먼저 영상으로 팀 만나보겠습니다. 선거 관련 게임을 4월 6일 날 구글 플레이 오픈을 했고요. 유권자들을 내 지지자로 만들어서 동네 의원에 당선이 되게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그런 게임입니다. 아이디어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좀 많이 높게 평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티키라는 게 끈적끈적한 굉장히 손에 짝짝 달라붙는 손맛 좋은 게임을 만들겠다 회사 이름을 스티키엔즈라고 지었습니다. 시기적절한 투표 동력 게임이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계속 저기서 이제 구슬을 뽑을 동안 제 심장이 너무 쫄깃쫄깃거려가지고 오늘 좀 수명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뽑아주세요를 만든 스티키엔즈의 대표 김민우입니다. 저희 스티키엔즈는 아까 나왔던 대로 이렇게 끈적끈적한 손에 착착 달라붙는 손맛 좋은 게임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올해 2월에 만들었습니다. 회사마다 다 있죠.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저희 미션은 우리는 유저에게 다양한 게임의 재미를 우리만의 색깔로 즐기게 하며 행복을 추구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게임을 통해서 할 말 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비전은 2017년 글로벌 매출 탑 100위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다음. 네. 저희 4명입니다. 다들 예전에 핫독 스튜디오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함께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던 친구들과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2월에 사고를 쳤죠. 게임 만들고 싶어 했더니 다들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와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뽑아주세요의 핵심 아이디어는 감염입니다. 예전에 제가 2010년도인가 임팩트 데몰이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좀비가 주인공이었어요. 좀비가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이 좀비가 돼서 다른 사람을 물고 이렇게 막 확산돼 나가는 것들이 이거 선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선거철만 되면은 평소에 보기 힘든 이 정치인들이 시장에 나와서 막 악수를 합니다. 그 유권자가 자기 지지자도 되고, 근데 그 지지자가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설득을 해서 같은 지지자가 되고, 그래서 이거 선거 게임을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월급을 받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쭉 나열해서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한번 시즌성 게임으로 한번 우리 강하게 한번 나가보자라고 해서 4월 13일 날 그때 총선이 있었죠. 그 전에 우리 선거 게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만장일치로 이거 한번 꽂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딱 요 한 장짜리 아이디어 노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2월 15일부터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딱 선거 날이, 투표 날이 4월 13일인데 4월 6일, 일주일 전에까지 만드는 동안 딱 38일이 걸렸습니다. 정말 일요일 빼고 미친 듯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4월 6일에 구글 플레이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시면, 많이 익숙한 BGM일 거예요. 굉장히 게임 방식은 단순합니다. 8개의 지역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터치해서 만나요. 만나면서 내 지지자로 만들고, 그럼 내가 파랑당이면 지지자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물론 다른 유저들도 내가 만지면 또 내 편으로 바뀌고,
나중에 이 합산해서 선거 방송도 나오고요. 그래서 선거 기간이 모두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8일 동안 유세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되기도 하고 낙선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임입니다. 재밌을 것 같죠?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빨리 다운 받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투자해 주세요. 자,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고요. 306%로 이틀 만에 통과했는데 그동안 술을 열심히 먹었던 게 주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4월 6일에 출시를 하고 지금 다운로드 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출시하고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이 오고 그것들을 이제 반영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리뷰라든지 평점을 보시면은 굉장히 일단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재밌게 즐겨주셨습니다. 고맙게도. 뭐,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마 들어가서 리뷰 보시면은 이게 10,000 다운로드도 안 되는 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유저 피드백을 보면, 자, 동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도 좀 만들어주세요. 뭐, 뭔가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캐릭터의 성장이라든지, 뭐 컨텐츠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캐릭터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모드, 대권 모드, 이렇게 모두 확장을 추가를 하고 있고, 무슨 다양한 이제 그 게임 플레이 패턴의 변화 같은 것들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확성기를 막 하게 되면은 갑자기 유저들이 막 몰려들고, 갑자기 다 우리 편이 되는 그런 스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올해 11월이 미국 대선이죠. 그래서 글로벌을 대비하기 위해서 힐러, 뭐 오한마, 아바, 뭐 푸딩, 뭐 그다음에 뭐 다스베이더나 뭐 억수루 이런 애들이 이제 다 만들어놨어요.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일정은 지금 이런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주셨던 소중한 피드백들을 열심히 반영을 해서 5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에 아예 리뉴얼을 해서 시즌2로 재런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사전 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마케팅에 힘을 쏟을 예정이고요. 6월 달에는 글로벌 버전 준비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힐러, 뭐 오한마, 데스베이더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 준비를 하고 현지화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7월부터 11월까지 미국 대선을 노려볼 예정입니다. 자, 저희 뽑아주세요.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뽑아주세요 팀 감사드리고요. 바로 모의 투자 금액 실시간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까지 금액이 6,932만 원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을 차지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뽑아주세요. 자, 마지막까지 오래 기다리셨던 뽑아주세요 팀.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예, 그 객석 질문 중에도 있는데 그 뽑힌 다음에 네. 제가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나요? 아, 지금 현재까지는 이 무한 시스템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이번에 20대 총선이었잖아요. 그래서 20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21대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 NPC들의 그 능력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 캐릭터도 계속 이렇게 레벨업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 저희가 모드를 확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국회의원 모드, 대권 모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비즈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그 게임이 약간 라이트한 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제 커뮤니티성이라든지 이제 동료 이런 쪽과의 그 피처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강조가 돼야만이 게임이 훨씬 더 많은 다운로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비즈니스 모델 부분은 이 게임에서 자기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가 거듭해 나갈수록 이 상대방 후보자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상대방 열혈 지지자들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들을 쫓아가서 야도를 해가지고 우리 편을 만들기는 제 속도도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빠르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골드가 필요하고요. 그런 골드를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 답답하죠. 그럴 때 이제 루비를 내가 인앱 펄체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환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이 단순히 그런 터치해서 진행하는 것 외에도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추가로 지지율을 높이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벤트를 광고를 봐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 광고 수익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이 게임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전체 우리 뽑아주세요 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한 25% 정도가 이 다운로드를 하고요. 그 중에서 한 3일차, 4일차까지 하시는 분들이 한 40~50% 정도 좀 리텐션이 높은 편이고요. 그 중에 인앱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는 PUR이라고 해서 구매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지금 1.3%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캐릭터를 구매하는 부분을 지금 많이 신경을 써서 좀 특별한 캐릭터, 내가 이 캐릭터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뭐 빨라지는 거는 물론이고 갑자기 뭐 이렇게 피버 타임이 증가가 된다든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온 우주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유권자들이 막 내 주위로 몰리는 뭐 그런 특수 능력 캐릭터들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게 목적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선거는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빨리빨리 이렇게 막 악수하고 이러다 다니다 보면 피로감은 좀 빨리 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화면이 거기 보니까 유권자 생긴 것도 거의 다 비슷해서 네네. 비슷한 화면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좀 피로해 보이는데 혹시 터치하는 거 말고 그 외의 콘텐츠라는 게 따로 또 존재를 하나요? 네, 많이 필요하시죠. 그래가지고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유세가 끝난 다음에 이제 손석희의 앵커의 그날의 브리핑이 나옵니다. 이때 보면서 지도를 톡톡톡톡톡 살짝 두드려주시면 다 이제 골드 파밍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건설회사 대표가 뭔가를 이렇게 청탁을 의뢰합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게 선택지에 따라서 또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약간 그런 막 숨가쁘게 유권자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게임 사이사이에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타겟으로 이렇게 론칭을 좀 빠르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좀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제가 아시는 지인이 깨는데 2시간이 안 걸렸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서 약간 컨텐츠의 어떤 양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 시즌을 이용해서도 바이럴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또 이제 다운로드 수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밍상 그런 진짜 지금 또는 미국 대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약간 급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자체가 좀 롱런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게임 자체를 좀 정말 완성도를 높이는데 그 전략적인 포인트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의 태생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이 게임이 무슨 RPG라든지 뭐 그런 어드벤처 게임처럼 그 길다란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게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파 재미있게 그때 시기적절하게 즐기게 만들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던 시즌성 게임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금방 끝난다라고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유저들의 리더보드 같은 걸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시즌만 노리고 만든 그런 좀 날린 게임은 아니고 게임 자체로서의 분명히 게임성이 있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리뷰에 이거 너무 재밌다, 하트 좀 더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깊이를 좀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캐릭터로 추가를 한다든지 모드를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 게임의 좀 생명력을 길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수고해주신 뽑아주세요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0개 팀의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의 투자 발표가 남아있는데요. 총 90분 정도의 투자자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현재 집계상으로는 70분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투자하기를 누르시고 확정하기를 꼭 누르셔야지 이 집계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까지의 모의 펀딩 순위는요. 1, 2위를 가디언즈와 블랙이치 크래프트가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게임에 조금 더 금액을 높여주신다던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3위는 마녀의 샘 2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발표를 마친 뽑아주세요가 4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은 저희가 2분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모의 펀딩 투자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금액 정해주시고요. 우리 발표자들 고생했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투자 금액을 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디언즈와 블랙이치 크래프트가 계속해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요.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 또한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8, 7, 6, 5, 4, 3, 2, 1. 이제 모의 투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신중한 결정 내리셨나요? 네, 그러면 화면으로 순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 펀딩 투자로 게임에 결국 1등은 블랙이치 크래프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1억을 훌쩍 넘긴 1억 2,032만 원으로 블랙이치 크래프트가 1등을 차지했고요. 그 뒤로 가디언즈, 마녀의 샘2, 그리고 뽑아주세요 스페이스돈 프로젝트 6 이렇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위에 들어가신 팀에게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순위는 저희가 20%의 심사 점수에 포함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